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더럽지만 긍정적이다. 더럽다는 표현은 그거죠. 이걸 사랑한다. 구분해 놓으니까 더럽. 보기가 죄송해요. 지난번에 서울대 우리 전전 편에 서울대 편에서 뭐라고 하셨더라? 고려대가 고려를 많이 했다. 네. 당황스럽습니다. 더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입시 세 번째 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김경희 시 편으로 왔는데요. 이번에는 중앙대부터 시작하지 않고 시립대서부터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저는 UA 입시 컨설턴트 지원합니다. 아 맞다. 선생님 소개 안 해가지고. UA 대표 입시 컨설턴트. 아 인정. 우리 옆에는 박현욱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시립대서부터 좀 네. 시작을 해볼까 싶은데요. 이번에 시립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선생님. 일단은 시립대는 많이 쪼개놨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립대. 과별로 정해놓은 거죠. 반영 방법 때문에 쪼개놓은 건데 수학을 30% 반영하는 게 인문계열 1, 40% 반영하는 게 인문계열 2, 25% 반영하는 게 인문계열 3이에요. 국어는 반영 비율이 똑같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인문계열 3. 그러니까 이게 영어 영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이런 어문 계열에는 영어를 올리고 수학을 조금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뭐 국어, 영어 영문, 철학과, 중국어학과 당연히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25% 반영하는 거죠. 이런 데서. 사회 15% 반영하고 여기는 과탐도 안 봐요. 사회만. 인문계열 2는 수학을 40 보니까 상경계열이겠죠. 그리고 인문계열 1은 이제 행정, 국제관계, 사회복지 이런 사회과학 계열. 이런 계열들은 30% 보는 대신 사회과학을 같이 보겠다. 인문계열 2 아까 빼먹은 거 10%, 사회과학 10% 본다라는.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도 1, 2, 3으로 나눠놨어요. 여기는 자연계열 3이 조금 중요한데 여기는 건축과 건축학부, 융합전공, 교통공학 뭐 이런 거 환경 이런 쪽은 확통을 봐도 우리가 뽑겠다. 자연계열 1, 2에서는 1에서는 40% 수학 그리고 2에서는 35%가 수학이에요. 물리학과 뭐 전기, 화학, 기계, 컴퓨터 뭐 이런 데는 수학 반영을 40% 하겠다. 학과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퍼센테이지에 대한 구분을 많이 줬다.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더럽지만 긍정적이다. 더럽다는 표현은 그거죠. 이걸 사랑한다. 구분해 놓으니까 더럽. 보기가 죄송해요. 지난번에 서울대 우리 전전 편에 서울대 편에서 뭐라고 하셨더라? 고려대가 고려를 많이 했다. 당황스럽습니다. 더럽. 그리고 또 짚어야 될 부분이 뭐 있을까, 선생님? 정시 모집 계열별 응시 과목이죠. 자연계열은 당연히 과학 들으셔야 되고요. 근데 인문계열에서 인문 3은 사회 9과목만 들어야 된다. 대신에 수학은 또 구분을 안 해놨어요. 미적, 확통, 기하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문계열 1, 2에서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텍 2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구분 안 했고요. 자연계열 1, 2에서는 확통 들은 친구들 지원 못해요. 지원 못한다. 근데 자연계열 3에서 3에서는 확통계열 지원 가능. 요즘 이제 뭐 제2외국어나 그 한문의 교차 지원 어떻게 하나요? 대체 불가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인문계열 1, 2, 3에서 제2외국어 한문은 탐구 영역 대체 불가. 기회균형 투전형에서 그러니까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탐구 영역에서 직탐 봐도 된다. 인정해주고. 한국사는 여기는 뭐 몇 등급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통상적으로 한 4등급 정도까지는 다 봐주더라고요. 서울시립대를 지원을 한다. 그럼 한국사는 4등급까지만 받으면 된다.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 반영하고요. 변표 반영한다. 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반영하고. 그러니까 영어도 가산점 주는 게 다 달라요. 2점, 그다음 4점, 4점 이렇게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는 그 갭 차이가 점점 커지네요. 3등급부터 4점을 떨어뜨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올 거면 영어는 2등급은 맞아라. 2등급은 맞아라. 네, 그러면 한국외대. 다음 한국외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외대 또 올해 좀 짚어야 될 사항을 좀 짚어주시죠, 선생님. 글로벌 캠퍼스를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한국외대 사랑합니다. 왜 갑자기 한국외대를 사랑하시죠? 저는 한국외대가 수시 때도 너무 좋았어. 수시 때? 자, 이 한국외대는 자연계열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모집 요강에 보였잖아요. 신설학과가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생겼었죠. 네. 수학 반영을 상경대학에서 35%, 외대가 수학을 이렇게 많이 반영 안 했었거든요. 35%. 중요하게 본다.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영어를 영어가 줄이고. 15%, 영어를 줄인 거죠. 국어는 그대로 보고. 사실 외국어 대학이면은 영어의 반영 비율은 그냥 20으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었는데 요거는 상경계열이라서 그렇게 상경계열에서 그렇죠. 자연계열하고 같이 이렇게 되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사고력이나 이런 생각하는 힘들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나머지 물론 국어나 영어에 아주 특화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결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장 크게
크게 반영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사는 어떤가요? 아까 시립대처럼 한 중형시 라인이 한 4등급 정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도 그런가요? 3등급. 3등급? 네, 3등급까지.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0.2점씩. 0.2점씩? 10점, 9.8, 9.6, 9.4 이런 식으로 가요. 또 영어 등급이 네. 반영 비율이 20%인 거 있잖아요. 2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려요. 반영 비율이 15%인 거는 처음에는 1.5점, 3점, 3.5점 뭐 네. 이런 식으로 깎아내려요. 아. 외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까지는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거에 많이 우수하지 않는 이상. 근데 사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 한국사가 반영 비율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가산점이 있는 가산점이죠. 거잖아요. 네. 그럼 자연계열 학생들도 한국사에 대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자연 계열은요. 네. 응시 여부에 따라서 패스나 페일 처리해요. 이거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한국사 안 보고 나온 애들 있는데 한국사 봐야 절대 안 돼요. 돼요. 절대 안 돼. 저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수능 보다가 자기는 수학 반영하는데 안 할 거라고 수학 시간 자고 외연말 카드도 안 내요. 그래도 응시는 네, 하자. 응시는 하자. 네, 응시는 특히 한국사는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한국사를 응시 안 하면은 그냥 수능 떨어져요. 안 본 거랑 똑같은 페일이에요, 거예요. 페일. 예, 그냥 네. 페일입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한국 애들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한국에대 뭐 우리 전지적 입시 시점인데 뭐 얘기할 거 없어요? 한국 애들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 제가 얘기도 안 진짜 하시는 너무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사실 아까 네. 상경 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 올린 걸로 상처받았어. 국어에 조금 더 반영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조금 더 인문 계열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상경 계열도 수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 외대잖아요. 외대에 조금 더 특색에 맞췄으면 좋았겠다라는 느낌. 그런 면으로 따지면 자연 계열도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자연 계열은 이제 수학을 조금 자연 계열이 요즘에 너무 핫하고 맞아요. 대학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준 거고 이번에 수시 때 한국에대 글로벌 가려고 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확실히 외대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확실히 선도하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예. 다음은 중앙대로 넘어가 네, 보도록 중앙대 할게요. 할게요. 중앙대 올해 좀 변경됐거나 좀 짚어야 되는 특이사항들 좀 짚어주시죠, 선생님. 중앙대학교는 대체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특정 학과 뭐 공공인지학부가 네. 국어 35에 수학 40 반영하던 거를 네. 국어 40에 수학 40, 탐구만 5%를 좀 덜 반영한다. 혹시 뭐 또 네. 추가적으로 좀 짚어야 될 부분? 특별한 거 또 체육교육과 있을까요? 정성 평가예요.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네. 학업 역량을 봐요. 그래서 총 몇 퍼센트 정도의 20% 반영합니다. 20%. 역시나 인문 계열은 미적, 기하, 확통 다 되고요. 자연 다 계열은 되고. 미적, 기하만 되고. 그리고 인문 계열은 사회과학 다 되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만? 과학만 되고요. 그러니까 네. 역시나 이과 좋아하고요. 네. 수학 좋아하고요. 네. 네. 제2외국어랑 한문 여기 대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전반적인 반영 비율 한번 말씀 주시죠. 전체적으로 4,4이고요. 4, 4, 2. 국어사, 수학사, 탐구 2 이렇게 반영하는데 영어랑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하고요. 경영 경제 쪽 학과들 있잖아요. 네. 거기 수학 45% 반영해요. 아, 국어 35% 반영. 갑자기 외대가 착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외대 착한 거예요. 아, 수학 그렇군요. 높였는데 다른 대학 상경 계열 막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렇게 40%씩. 40%막 45% 반영해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 네. 근데 또 웃긴 건 자연 계열에서 수학 40 반영해요. 왜 그럴까? 상경 계열에서 45 반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 거죠.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 40 반영하는 대신 탐구를 35 반영해요. 35 반영해요. 그러니까 과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공계에 특화되어 있다. 특화가 되어 있다. 중앙대학교가 이런 경영학과가 보면 다 수학이에요. 맞아요. 수학 듣잖아요. 요즘은 수학을 못하면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요즘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모집 요강 볼 때마다 약간 수학이 수학 입시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로 약간 대두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그래도 인문계열은 좀 국어가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있었죠. 같은데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국어보다도 이 수학이 결국에는 약간 당락을 가르는 키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28학년도 입시에 다 공통으로 봐버리면 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선택 과목 자체가 없어지니까. 네. 그럼 혹시 한국사 아까 가산점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여기는 몇 등급 정도까지 돼야 되나요? 4등급이요. 아, 여기 예체능은 5등급. 그리고 영어 여기 2등급까지 보는 것 같아요. 100점, 98점, 그 다음에 95점이에요. 92점. 그러니까 3, 4등급 받으면 3점씩 까지고요, 밑으로. 2등급까지는 2점만 까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2등급까지 맞아라. 이건 동일하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경희대 올해 좀 짚어야 될 부분 좀 짚어주시죠. 경희대 좋아요. 이번에 좋고요. 여기는 확실히 좋은 이유가 교차 지원을 못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교차 지원은 가능해요. 미적기하 들은 친구들이 인문 쪽으로 늘 수는 있으니까요. 네네네. 사탐, 과탐 들은 친구들 다 늘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수학 반영 비율이 좀 약해요. 문과대학하고 인문대학은요. 네. 수학 25%고요. 네. 국어가 국어가 35%예요. 확실히 국어에 힘을 실어줬죠. 더 좋은 거는요. 건축학과 인문하고 간호학과 인문에서 미적기하 들은 친구들 못 넣게 해놨어요. 확실하게 인문으로 구분해 준 거죠. 구분을 준 거네. 탐구도 그런 거. 탐구도 네. 사탐만 사탐만. 25%. 저는 경희대 잘했네요. 많이 칭찬해요. 확실하게 네, 해줬네요. 확실히 보호해줬죠. 역시나 뭐 사회과학이나 전경
연경대학 이런 쪽에는 수학 반영 비율 35%. 35%. 외대랑 똑같죠? 네네네. 국어 25%, 사회과학 25% 이렇게 해줬고요. 지리학과나 한의학과도 인문으로 딱 해놨어요. 특히 한의학과. 한의학과 인문은 좀 한의학과 크네요. 인문. 경희대 한의학과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학통 들은 친구도 35%.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국어 25% 반영, 네. 그리고 탐구 25%. 이것도 사회만 반영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과 애들이 안 넘어오죠. 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인문은 완전히 인문 맞아요. 계열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네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인문, 간호학과 인문, 지리학과 인문, 한의학과 인문 요 4개 학과는 인문, 학통하고 사회 선택하는 학생만 지원하는 거예요. 자연계열은 미적하고 기하들은 학생들만 35%로 지원 가능하고요. 과학도 30. 이거는 뭐 전체적인 이건 학교가 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네. 근데 과학 반영 비율이 30%죠, 여기도. 수학 반영 그러네요. 비율 35%고. 그러니까 딱 구분해 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이게 좋은 거예요. 네. 혹시 한국사는 정시. 여기는 몇 등급인가요? 선생님? 4등급 여기도 4등급? 만점 맞아요. 4등급.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반영하니까 탐구 영역에서는요. 네. 쭉 보면 대학 수학력 시험 반영 점수 선출 예시표가 뒤에 다 있어요. 요강에. 학교별로 다 다르니까 그걸 확인하시되 특히 변환 표준 점수는 내 점수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표준 점수를 어떻게 변환해 주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탐구 변표는 대학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모든 입시사들이 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시사, 뭐 EBS, J사, M사, D사, J사, 뭐 저희 UA 포함해서 J사는 지연우 입시전략연구소에 맞습니다. 가채점 때는 내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맞아요, 한번 좀 맞아요. 기억해 주시면 엄청 좋을 것 중요한 거 같아요. 짚어주셨네. 근데 수시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경희대가 뭐 자연계열이 조금 우리가 수원에 있고 뭐 이런 수원에 얘기 했잖아요. 있습니다. 네. 정시 때 유튜브를 보셨나? 전자정보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신설했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호텔관광대학에서 글로벌 하스피탈리티 관광학과 정시에서 이거를 신설한 거예요. 전공 과목 100% 영어로 강의해요. 여기. 어우 야우. 예, 영어 잘하는 친구도 가겠죠. 영어로 강의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학생들은 잘하시니까. 예, 우리 학생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우리처럼 방금 하스피탈리티 했나요? 네. 시립대서부터 네. 지금 경희대까지 한번 쭉 훑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질문 사항이 들어온 게 있다면 피디님 좀 이야기해 보시죠. 수리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서울 시립대가 너무 가고 싶어서 수리 논술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신뼈 찢는데 왜 다 수시 질문이야? 논술 공부 어떻게 하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는 혼자 하지 하기 마요. 어려워요. 혼자 어려워요. 네. 외부에서 그냥 교육 받으신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논술 준비해주는 강좌 열어놓은 학교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거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찾아보시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라고 거기 논술 예시문항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 문제 한번 논술은 풀어보고 다 나와 있어요. 시험 범위 네. 어떤 거에서 출제했는지 작년에 그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해설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거 보시면 정답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문과로 입학해서 전공 안 살린다고 치면 상경 계열 복수 전공만으로는 취업하는데 큰 문제 없을까요? 네, 문제 당연하죠. 없어요. 네. 이미 복전을 했다라는 거는 그 학생이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이 원하시는 그 기업에 취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국어, 인도어, 아랍어, 노어, 스칸디나비아어, 이탈리아어 중에 어떤 언어를 전공하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가장 도움이 될까요? 베이스는 없습니다. 노베이스예요?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아니 몽골 뭐요? 약간 특수 언어학과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우리 외대에는 영어를 잘하셔야 돼. 맞지 않아요? 본인이 일단은 알았어, 얘기하세요. 언어를 잘하는지부터 보여요. 일단 노베이스니까 취업을 할 거다. 그러면 특수 언어학과도 괜찮아요. 한국외대 특수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해당 국가의 외교관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가면 좋다. 그리고 외교관의 꿈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다. 보통 특수학과는 사실은 점수대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공통어잖아요. 우리가 공용어라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학과의 언어를 하는 거는 특장점이 될 수 있지만 영어를 하지 않고 그 언어만 하는 거는 저는 큰 장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아주 능숙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취업이 좀 전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영어나 이런 거 복전제도 잘 돼 있으니까 복전이나 부전공 이런 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접 때 검은색 니트 괜찮나요? 검은색 니트긴 한데 아이보리색 카라가 있다고. 면접 복장은 많이들 질문을 해요. 근데 면접 복장은 가장 단정한 게 좋아요. 우리가 단정한 게 뭔지 알잖아요. 그냥 뭐 면바지나 뭐
뭐 이런 것들. 청바지는 솔직히 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만나거나 뭐 이럴 때 뭘 입고 가는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면바지에 깔끔한 니트 이런 거 좋죠. 밝은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우중충한 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밝으면 밝을수록 네, 면접장에서는 산뜻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연구원님 얼굴이 되게 밝은데. 네, 일단 머리를 잘랐잖아요. 네. 로스쿨 희망하며 차선으로는 행정고시를 생각 중이신데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랑 서강대 중문학과 중 어느 곳이 나을까요? 일단 로스쿨을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어느 대학에 로스쿨을 갈 건지를 결정을 1차적으로 좀 해보는 게 좋고요. 지금 중대 공공인재학부에서 로스쿨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그쪽으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서강대는 어쨌든 대학 레벨을 조금 다르게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거예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가 로스쿨을 많이 가니까 거길 갈지, 서강대학교 중어중문을 내 점수 맞춰서 조금 학교를 조금 높여서 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고시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시도 있었어요. 요것도 할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다만 우리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서는 로스쿨을 많이 간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 장학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전체적으로 장학제도는 다 잘 돼 있어요. 요즘에 장학금 많이 주고요. 그럼요. 예,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장학금도 나오고요. 기업에서 나오는 장학금도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 장학금도 있고, 또 집안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요. 그래서 장학금 제도는 다 잘 돼 있습니다. 장학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국민대 소유학을 진학하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최적화 이론 관련 내용으로 생기부를 채웠는데 제가 데이터 과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3학년 때 데이터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로 진로 희망을 틀려고 하는데 이 두 분야가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진로를 틀어도 위화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과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계열이 비슷해요. 연관성 있어요. 네, 연관성 있으니까 연계해서 심화 내용으로 적으시면 더 나쁘지 좋죠. 않아요. 연계를 괜찮을 하면 것 같아요. 두 개를 연계. 우리가 수시 때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융합적 사고력을 본다고 아예 모집 요강에 명시를 했어요. 중대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 좋아해요. 네. 탐구력도 많이 보고요. 여러 가지를 탐구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계열이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중경 예시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항상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네. 다시 또 뵙기를 고대하면서 네. 네, 저희 항상 마무리하는 거 있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